최근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청소년들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요. 청소년들의 도박 실태 어느 정도인지 조호연 도박 없는 학교 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온라인 도박이 생긴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네. 그동안 제재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지금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 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걸로 치면은 2차 범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게 도박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이걸 그냥 놀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박을? 예, 학교에서 거의 한 30-40%는 다 하고 있고요. 30-40%요? 예. 어떤 도박을 합니까? 예전에는 토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바카라를 하는데 그 바카라도 일반 바카라가 아니라 스피드 바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강원랜드에 없는 변종 바카라. 배팅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리는 변종 바카라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휴대폰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베팅을 합니까? 계좌로 자기들 계좌로 입금을 해가지고 베팅을 하죠. 그런 학생이 10명 중 3, 4명일 정도로 많다고요? 예. 지금 통장 없는 애들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통장도 있고 카드 갖고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예. 이건 좀 놀랄 정도인데요. 예. 지금 이제 처음에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바카라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거에 빠지게 됩니까? 제일 많이 잡고 나는 게 불법 웹툰이랑 불법 OTT를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는 아이가 이제 그걸 보고 돈을 땄으면은 다음날 학교를 가서 아이들한테 이걸 자랑을 해요. 네. 야, 내가 10,000원 가지고 내가 50,000원 땄다, 100,000원 땄다. 자랑을 하면 친구들이 또 오후 모여가지고 그 게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학업이 엄청 빨라요. 보통 한 아이가 도박을 알고 그 학교를 가게 되면은 다음날을 되면은 한 10명은 도박을 같이 그 게임을 하게 되고 일주일이면 학교 전체가 퍼집니다. 이게 그러면은 도박을 하면 학생들이 이게 불법 도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을 잃고 따고 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거짓말도 도박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이제 늘게 돼요. 그렇죠.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몇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이들이 돈을 잃어서 나쁜 게 아니라 그 불법 도박하는 애들이 아이들을 많이 섭외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케터로 보는 거예요. 예. 이 아이들한테 3만 원, 5만 원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얘한테 도박을 중독시키면은 이 아이는 그 사이트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야, 내가 공무원이 얼마씩 하루에 3만 원씩 되니까 광고해라. 그럼 그 아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들어가지고 광고를 하죠. 예. 그러면은 3만 원이라는 지금 돈으로 아주 유능한 마케터를 하나 섭외한 거죠. 사이트는. 그런 마케터를 50명만 섭외하면은 그 사이트는 광고는 끝난 거죠.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돈이 계속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일 텐데. 예. 그럼 이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했다가 돈을 잃으면은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애들이 도박을 하게 되면은 좀 풍족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총판권을 줍니다. 어떤 건요? 총판권, 도박 총판권을 줘요, 사이트에서. 도박 총판권요? 예, 그 아이가 사람을 이게 도박을 데리고 올 때마다, 사람을 데리고 올 때마다. 예. 프로테이지를 먹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잃던지, 베팅 금액의 몇 프로든지 프로테이지를 먹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쉽게 말하면 그 학교에서 좀 싸움 잘하는 한 아이가 그런 총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네. 학교 내에서 게임하는 모든 애들의 돈 잃는 금액이나 베팅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걔한테 수수료가 떨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걔는 하루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법니다. 하루에. 하루? 그러면 그 애가 그 돈 가지고
20만 원 꽂고 50만 원 받고 50만 원 꽂고 1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사채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사이버 도박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돈이 오고 가는 게 되고 거기 일종의 고리대금업처럼 다른 학교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한단 말이에요. 학교가 그냥 하우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하우스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 거의 도박을 단속 안 한 지가 20년 됐고 10여 년 동안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해 옵니다. 또 이런 시스템에서 하루에 그 수백만 원씩 벌었던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예. 직장을 구하지 않고 사이트를 직접 개설해가지고 본사를 만들어요. 후배들한테 다시 또 총판을 내려주고 이런 대물림이 이 불법의 대물림이 학교 내에서 문화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들어가서 예. 그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지금 그 나름대로 조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애들이 지금 많잖아요. 예. 학교 내 시대 파악은 제가 더 학교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학교 내에서 어떻게 도박을 어떻게 시작했고 누구한테 시작했고 총판이 누구고 어떤 게임을 타고 있고 이런 건 제가 많이 시대 파악을 하고 있죠. 특히 뭐 심각한 지역이나 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어디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 특정한 아이, 특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문화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고 뭐 그다음 또 무슨 게임 생각하고 좋아하듯이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어른들이 이것 때문에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눈치만 보는 것 뿐이지 이거에 대한 뭐 불법성이나 뭐 양심의 가치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주로 그러면은 이런 도박을 그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예. 처음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한 몇 살 정도 됩니까? 저희 애들 제일 어린 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고요. 예. 애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박을 합니다. 초등학교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지금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도박에 손을 대면 점점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빠지게 될 거고. 그 어린 그 중학교 1학년 꼬마애가 정말로 도박을 잘합니다.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게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니죠. 한 1년은 해야지 그만한 기술이 나오는데 애들이 도박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도박비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한다, 되돌려받고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 건데 예. 학생들이 2차 범죄에 노출되는 거는 도박 사이트에서 노출된다기보다는 이 진짜 현실에서 학생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2차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범죄인데 아이들은 그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정도는. 그러면 예를 들어 돈 갚으려면은 대신 이거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만 원 없는 애가 일주일 있다가 50만 원이 되겠습니까? 못 갚죠. 그렇게 되면 계속 이자를 낳고 계속 불어가지고 더 이상 손을 못 대을 만큼 이제 갚지 못할 만큼 커지면 그 애는 매일매일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자를 까기 위해서. 광고를. 그럼 그 총판의 수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저희 애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지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애들이고 그 애들에 대해서 보면은 강절도, 강도나 절도 이런 큰 범죄는 없는데 예. 제일 많은 게 그 온라인 사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 그 물품 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게 가장 많아요. 이건 학교에서도 혹시 이런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쉬쉬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쉬쉬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학교만은 언론에 안 나오길. 만약에 나오면은 그 제보한 애를 색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카카오뱅크 계좌 발급 업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달라 이런 공익신고를 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불법 도박의 핵심은 계좌예요. 네. 지금 시중은행에서 그 계좌를 지금 계속 그 신규 계좌 발급을 좀 막고 있잖아요. 예.
좀 규제를 합니다. 대포 통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근데 카카오는 우선 신규 발급은 하기 쉽지만 그 한도를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를 다른 은행에 비해서 엄청 많이 쉽게 풀어줘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범인이든 개인이든 하루에 한 5억씩 이렇게 계좌에 차고 막 이러는 경우가 없잖아요. 살면서. 네. 집을 뭐 사는 경우 빼고건. 근데 이렇게 한도를 너무 쉽게 올려놓으니까 이 통장들이 전부 다 불법 시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계좌 중에서 카카오 계좌가 한 30%입니다. 불법 계좌 중에서.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도박에 청소년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고 여기에 빠지고 이제 빚을 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게 이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법무부가 어떤 뭐 대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청소년들을 다시 그 교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런 기관 같은 건 없습니까? 한국 도박 그 치유원이라고 있어요. 예. 도박 그 치유원이라고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도박에 중독된 애가 여기를 제 발로 걸어가는 경우도 없고 부모님이 끌고 간다고 해도 얘가 거기 가가지고 나아지질 않아요. 네.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개 됩니다. 전국에. 예.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실효성도 없지만은 그리고 도박 중독이라는 게 예방 치유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예. 아예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예방이고 치유인데 그 중독된 애를 앉혀놓고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정신과 약을 이기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뿌리를 뽑아야지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계좌가 도박 자금의 입이에요. 예.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입이 계좌예요. 이 계좌를 막아버리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IP를 차단한다고 그러는데 방통위에서는 네. 이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고 웃어요 다. 불법한 애들이. IP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 계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계좌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계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부모님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계좌가 아니라 불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들을 모두 잠각을 해야 돼요. 불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예,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00몇 개 잠갔거든요. 예. 잠그면은 이 잠그는 이 금액이 전부 다 국고로 환수됩니다. 네네. 우리는 5만 원 정도 애들이 해가지고 잠갔지만 불법 애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그 피해액은 3억 이상입니다. 그럼 이걸 그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주고 수사를 뭐 같이 공조해서 하자거나 이런 제안을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100군데 잠가가지고 지금 경찰서 지금 3군데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실태가 있다고 하는 걸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그렇고 좀 뭐 어른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좀 놀랐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만납니까? 예, 뭐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범정부 TF팀이 생겼는데 네. 두 달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매년 이랬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론이 생각하시면은 뭐 한다고 기간을 만들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같이 없어져요. 항상 이랬어요. 지켜봐 주세요. 좀 문정부에서 TFT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도박 만든다고 했으니까 어떤 결과 조그만한 쥐꼬리만한 결과라도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방송 다 듣고 계시니까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